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할머니!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갯길 위에서 제 할머니는 그렇게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 쪽을 바라보며 손을 뻗은 채로요. 지팡이는 한참 뒤에 떨어져 있었고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은 눈과 뒤섞여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가슴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을 저희 삼남매를 키우는 데 바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당신의 허리를 더욱 깊이 굽혀가며 저희를 키워내셨죠.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밭일을 해주고 저녁에는 바느질로 품을 팔아 저희 삼남매의 밥상을 채우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세월과 노동으로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손녀들만은 굶지 말아야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 밥그릇의 반을 덜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점점 더 마르고 작아지셨고 허리는 더욱 깊이 굽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런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 어엿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18이 되던 해 저는 이웃 마을의 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 사이 둘째와 셋째도 모두 시집을 갔고 할머니는 홀로 빈집을 지키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새로운 삶에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할매는 괜찮다. 너희들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기라. 찾아뵐 때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외로움이 고여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손녀들이 모두 떠나버린 빈집에서 할머니는 매일 저희가 오는 길만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소빙학이라 불리는 시기였던 그때는 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만큼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섣달 금음날 할머니는 문득 저희가 너무나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까지는 고개 하나를 넘어야 했는데 평소에도 한시지는 좋게 걸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물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에 70고개를 넘긴 할머니가 혼자 걸어오시기엔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을 헤쳐나가셨습니다. 바람이 할머니의 치마폭을 휘감아 날렸고 눈발은 할머니의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큰손녀 집이 보일 기다.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을 옮기셨을 겁니다. 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손녀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지 생각하며 그렇게 추위를 견디셨을 겁니다. 그러나 고갯마루에 거의 다 오르셨을 때 할머니의 다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가들아, 할매가 왔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사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지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저희가 있는 마을 쪽으로 뻗은 채였고 고개는 땅을 향해 깊이 숙여진 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그치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저희 삼남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이미 할머니는 차가워지신 후였습니다. 고갯마루에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향해 손을 뻗은 채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부르는 듯한 모습으로 얼어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은 여전히 저희가 사는 마을 쪽을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고 그 눈은 저희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둘째와 셋째도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저희만 바라보며 살아오셨다는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저희를 키워내셨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희는 할머니가 홀로 지내시던 그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집 구석구석에는 할머니의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저희가 어릴 적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낡은 빗, 둘째가 아끼던 헝겊 인형, 셋째가 그린 서툰 그림. 할머니는 저희가 떠난 후에도 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매일 꺼내보며 저희를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부엌에는 할머니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양의 밥그릇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저희가 함께 밥을 먹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시고 4개의 밥그릇을 계속 꺼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혼자 드실 때도 저희 몫의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매는 잘 먹고 있다 카이소. 걱정 마이소. 저희가 찾아뵐 때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에는 거의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장독대의 장독들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굶으시면서도 저희에게는 항상 넉넉한 척 하셨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희는 할머니를 마을 뒷산 양지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생전에 저희 3남매가 사는 마을들이 모두 보인다며 좋아하시던 자리였습니다. 무덤을 다 만들고 나서도 저희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저희는 무덤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산소에 성묘를 가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무덤 주변에서 이상한 꽃을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피어있는 보랏빛이 도는 붉은 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꽃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꽃대는 땅을 향해 깊이 굽어 있었고 꽃대를 감싸고 있는 흰 털은 마치 할머니의 백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할머니 무덤에서만 피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밤 쓰러지셨던 고갯마루에도 할머니가 걸어오셨던 눈길 곳곳에도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저희가 사는 마을 쪽을 바라보며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여쭤보니 그런 꽃은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봄에 처음 생긴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꽃이 무엇인지를요. 이것은 할머니였습니다. 죽어서도 저희를 그리워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것은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닮았고 흰 털은 할머니의 백발을 닮았으며 저희를 향해 피어 있는 것은 평생 저희만 바라보며 사신 할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꽃잎을 살며시 만져보니 겉은 칙칙한 보랏빛이었지만 안쪽은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늙고 쇠약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할머니의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그 꽃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저희 곁에 머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차마 저희를 떠나지 못하시고 꽃이 되어서라도 저희를 바라보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제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와 셋째에게도 이 꽃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저희는 함께 고갯마루로 올라가 그 꽃들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수없이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 쪽을요. 언니, 이 꽃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셋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미꽃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할머니를 닮은 꽃이니까. 그날부터 저희는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꽃의 유래를 이야기해줬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들을 너무 보고 싶어 눈보라 치는 밤에 길을 나섰다가 돌아가셨고 그 자리에 이런 꽃이 피었다고요. 죽어서도 손녀들이 사는 마을 쪽만 바라보느라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요.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듬해 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양지바른 언덕이나 무덤가에 피어났는데 모두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서 각자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들을요. 그래서 할미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할미꽃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효를 중시하던 유교 문화 속에서 이 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선비들은 시를 지어 이 꽃을 노래했고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려 후세에 전했습니다. 저는 해마다 봄이 되면 할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 피어난 할미꽃들을 보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살아계실 때 다 드리지 못했던 말들, 감사의 인사, 그리움의 마음들을요. 할머니, 저희 다들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면 바람이 불어와 할미꽃들을 살랑살랑 흔듭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요. 그래, 잘 됐구나. 할매는 그것만 바랐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제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도 모자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의 허리를 굽혀가며 저희를 키우실 때의 그 마음을, 당신의 밥을 덜어 저희에게 주실 때의 그 사랑을요. 그것은 그저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아이에게 할미꽃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지, 왜 이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말해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모두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중에 커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아이는 할미꽃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꽃을 만져보려 합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꽃잎을 쓰다듬어 줍니다. 할미꽃의 꽃말은 슬픈 추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꽃은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꽃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허리도 조금씩 굽기 시작했고 머리에도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면 문득 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할미꽃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자식과 손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잘 살기만을 바라는 그 순수한 사랑을요. 제가 손녀를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손녀가 찾아올 때면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손녀가 올 시간이 되면 대문 앞에 나가 기다립니다. 그러다 손녀의 모습이 보이면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또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셨어요? 손녀가 타박하듯 말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손녀 오는데 어찌 안 나오겠니? 할매는 너 오는 게 제일 좋단다. 그럴 때면 손녀는 제 팔을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손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불편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손녀가 돌아간 후에 빈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손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다음 방문을 기다립니다. 손녀는 자기 삶이 있고 바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봄이 되면 저는 우리 할머니 산소에 갑니다. 그곳에 피어있는 할미꽃들을 보면서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할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손주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요. 바람이 불어와 할미꽃들을 흔듭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알게 됐구나. 그것이 할매의 마음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부모들은 시골에 홀로 남아 계십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것이 고작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할미꽃을 생각합니다.
죽어서도 자식이 사는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꽃을요. 부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 끝없는 기다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됐지 뭐. 우리야 괜찮아.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저는 압니다. 정말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므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듯이요. 어느 날 저는 손녀에게 할미꽃 이야기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손녀는 이미 어른이 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녀야,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사는 것만 보면 행복하단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이라도 좋으니 부모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한 달을 견딜 수 있단다.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알아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정말로 손녀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바쁜 와중에도 잠깐 들러 얼굴만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녀가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미꽃은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핍니다. 할머니 산소에서, 고갯마루에서, 양지 바른 언덕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이 계속 오전 1203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깨닫기를.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기를요. 이제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해지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처럼 저도 죽어서 할미꽃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제 손녀가 다녀갔습니다. 손녀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미꽃 이야기를 제 딸에게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증조 할머니 산소에 가보고 싶대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꾸나. 할매도 오래간만에 우리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구나. 며칠 후 저는 손녀와 증손녀와 함께 할머니 산소에 올랐습니다. 오르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손녀가 제 팔을 잡아줘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올해도 어김없이 할미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꽃들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피어 있었습니다. 증손녀가 신기한 듯 할미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이 꽃이 정말 증증조 할머니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이 꽃은 증증조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마음이란다. 죽어서도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지켜보고 싶으셨던 거야. 증손녀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만져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증조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할머니의 사랑이 전해지는구나.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제가 손녀에게 주고 손녀가 다시 증손녀에게 주는구나. 저희는 할머니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행복한 일들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미꽃들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미꽃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미꽃이 될 수 있단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미꽃은 그저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할미꽃과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자식이 가끔 찾아와 주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세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안아드리세요.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고 굽은 허리를 쓰다듬어 드리세요.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할미꽃은 해마다 봄이 되면 핍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를 기다리며 핍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저 꽃이 당신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녀가, 증손녀가 할미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떠나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사랑이 그랬듯이요. 언젠가 저도 할미꽃이 되면 손녀들이 사는 곳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잘 지내는지를요. 그것이 할머니의 마음이니까요. 할미꽃의 꽃말은 슬픈 추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미꽃의 진짜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봄이 오면 할미꽃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살아계신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드리세요. 돌아가셨다면 산소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세요. 할미꽃은 오늘도 고개를 숙인 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할머니가 그 꽃이 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그 사랑에 답해주세요. 그것이 할미꽃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